나이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남는 게 뭔가? 젊었을 땐 가족을 위해,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 일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곁을 떠나고 결국 혼자가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때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삶이 비참해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남에게 의존해야 하며 외로움까지 덮쳐오면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젊을 땐 몰라도 나이 들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에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갖춰놓으면 혼자 살아도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외로움은 노인을 서서히 죽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진짜 가장 끔찍한 것은 외로움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좋아도 혼자 남겨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고 가족도 곁에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결국 혼자 남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고 TV나 스마트폰만 보면서 시간을 때우다 보면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은 노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식욕이 줄어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결국 몸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고독사가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년 수천 명의 노인이 아무도 모르게 홀로 세상을 떠납니다. 심지어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어서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삶, 이것이 외로움의 끝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싼 요양원을 가도 좋은 집에서 살아도 곁에 사람이 없으면 결국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친구들도 점점 세상을 떠나면서 결국 혼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를 대비할 때 반드시 외로움을 피할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미리 정리하고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 활동을 가지거나 동호회나 모임에 나가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혼자 살더라도 완전히 고립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후의 가장 끔찍한 삶은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외로워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삶은 훨씬 행복해집니다. 지금 당장은 외로움이 무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외로움은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인간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삶,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삶은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돈과 건강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피할 방법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방치하면 결국 혼자가 되고 그 순간부터 삶은 무의미해집니다. 외로움을 막을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고립되지 않을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외로운 노인의 비참했던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원룸에서 82세의 김모 씨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관리비가 몇 달째 미납되고 이웃들이 악취를 신고하면서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한때 가정을 꾸렸고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해도 결국 혼자가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화할 사람도 찾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고 가끔 시장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는 그것마저 귀찮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고 외로움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집안에서 쓰러졌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배터리가 나가 있었고 밖에 나갈 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외로운 노인의 현실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조금 남아 있어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부터 삶은 서서히 무너지고 결국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외로움을 방치하면 결국 고독사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다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이 없으면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받쳐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잘 나갔어도 돈이 없으면 노후는 끔찍한 생존 게임이 됩니다. 병원비 한 번 나갈 때마다 통장이 비어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 부담이 커집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대책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가장 싼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루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관계입니다. 돈이 없으면 주변 사람도 점점 멀어집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젊었을 때야 인간관계가 많아도 노후에는 결국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람을 결정합니다. 친구, 가족, 심지어 자식까지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철저히 고립됩니다. 노후에 가난하면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남들에게 의지하며 눈치 보며 사는 것.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삶, 병원비 걱정에 아픈 몸을 방치해야 하는 삶,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는 삶.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노후입니까? 돈이 있으면 다릅니다. 병원도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집이든 요양원이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오히려 사람이 몰려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노후에는 젊었을 때처럼 다시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좀 더 미리 준비할 걸 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 당장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상황까지 대비할 만큼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도 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편안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살 것인지 당당하게 살 것인지 그 선택은 지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에는 돈을 벌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무리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진 돈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돈을 잃으면 다시 되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4가지만 반드시 지킨다면 노후 파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모든 돈을 주지 마라. 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재산을 미리 넘겨주지만 이것이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변합니다. 특히 재산을 미리 넘겨주면 자식이 결혼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자녀가 도와주고 싶어도 본인의 가정이 힘들어지면 결국 부모를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내 돈은 끝까지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본인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도와야 합니다. 결론, 노후에는 돈을 벌 수 없다.
지키는 것이 생존이다. 노후에는 돈을 잃으면 끝입니다.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남은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 무리한 투자, 사기, 과도한 지출, 무책임한 재산 이전을 하지 마십시오. 가진 돈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노후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절대 큰 돈을 투자하지 마라. 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한 방을 노리다가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코인 같은 고위험 투자에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서 이거 확실하다라며 유혹해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노후에는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번 잃으면 끝입니다. 나이 들어서 투자 실패를 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투자로 손해를 보면 남은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예금, 연금,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한 투자만 유지하십시오. 셋째, 사기당하지 마라. 입니다.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기입니다. 고령층을 노린 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유사 투자 사기, 다단계 등 돈을 벌어줄게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친척, 친구라고 해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이 돈을 잃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람을 믿어도 돈은 믿지 마십시오. 노후에는 돈이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돈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기 범죄는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넷째,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라. 입니다. 노후에는 고정 지출이 줄어들수록 생활이 편해집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큰 돈이 나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보험료, 카드값, 자동차 유지비 같은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최소한의 생활비로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들 수 있기 때문에 고정비가 많으면 금방 돈이 바닥납니다. 노후에는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럼 돈이 없는 노인의 고단한 인생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고시원. 방 안에는 낡은 전기장판과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입니다. 76세의 이모 씨는 이곳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한때는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꾸렸고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수입이 끊기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집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와 병원비로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남은 것은 작은 연금뿐이지만 월 60만 원으로는 월세조차 내기 벅찹니다. 결국 그는 좁고 습한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생활은 더욱 비참합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가장 싼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나눠 먹으며 버팁니다. 건강도 엉망입니다. 무릎 관절이 나빠 병원에 가야 하지만 진료비가 없어 진통제로 버팁니다. 돈이 없으니 교통비를 아끼려고 병원까지 1시간 넘게 걸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피합니다. 몇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도 힘들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겨울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난방비가 없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추위를 버팁니다. 밤에는 몸이 얼어붙을 것 같지만 전기세 걱정에 마음대로 온도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그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돈이 없는 노인의 현실입니다. 한때는 평범한 가장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돈이 없으면 이렇게 처참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몸도 마음도 인간관계도 모두 무너집니다. 노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세 번째,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으로 병원비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건강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결국 자신의 삶을 통째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아파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질병도 치명적입니다.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병원에 눕는 순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몸이 불편해지면 자유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밥을 차려 먹을 수 없는 삶,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는 삶. 이런 현실이 다가오면 자존심도 존엄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결국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데 누가 끝까지 돌봐줄까요? 자식도 친척도 친구도 결국 자기 인생이 바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행복할까요? 몸이 불편한 순간부터 내 삶의 결정권은 사라집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고독사입니다.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가 발견해 줄 때까지 방 안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매년 수천 명이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몸이 불편해도 움직일 수 없으면 그 순간부터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면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이 건강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잡습니다. 누구도 병약한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모임에서도 중심이 되고 노후에도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검진을 챙겨야 합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리를 하지 않아서 나빠지는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무의미하고 사람도 떠나고 결국 노후는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데 있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망가지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노후를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건강을 잃은 노인의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77세의 박모 씨는 한때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병원 갈 일도 없었고 나이 들어서도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70세가 넘어서부터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지냈고 가끔 숨이 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한쪽 마비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밥조차 먹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오지 않았고 결국 그는 요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비참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고 정해진 시간에 주는 밥을 먹으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존엄성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몸을 씻는 것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밤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만 유지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을 잃은 노인의 현실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가족도 자존심도 다 소용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순간부터 삶은 자신이 아닌 남들의 손에 맡겨집니다.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노후를 원하십니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늙어서 혼자 사는 사람만이 누리는 행복,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은 말하죠. 혼자 살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다고. 그런데 그 말이 완전 틀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늙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진짜로 누리는 행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자유가 있을까요? 매일 아침 아무런 부담 없이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다는 건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친구, 자식, 이웃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돈, 시간, 공간, 관계까지 모두 내 마음대로입니다. 물론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외로움조차 스스로 선택한 자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혼자서도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혼자 살면 오히려 자신만의 페이스로 살아가며 행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는 그 행복의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혼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5가지 행복,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은 가고 싶은 장소만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는 혼자 살면 외롭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혼자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 직장, 사회적 관계에 얽매여 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 만나야 하나? 저 사람은 왜 자꾸 연락하지? 이런 고민은 이제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무시해도 되는 세상이 펼쳐진 거죠. 더 이상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척들의 잔소리, 친구들의 불필요한 약속 다 차단하고 나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와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가고 싶은 여행지, 본 적 없는 나라, 한적한 카페에서 차 한잔. 혼자여서 가능한 일들이 넘쳐납니다. 갑자기 떠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아무런 부담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남들과 일정을 맞추거나 부모님께 보고하거나 자녀들에게 미리 말해둬야지라는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떠날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있을까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그런 자유. 그동안 이런 건 나만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혼자 살면서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무엇이든 내가 원하면 된다는 진리, 그것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나이가 들어서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평생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던 당신, 이제는 가고 싶은 곳에만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세상을 마음껏 즐길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선물 받은 것이죠. 이 모든 게 가능하다면 혼자 살아도 결코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할머니는 혼자 살아보니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모임을 골라서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오랜 세월 김할머니는 가족과 자식들의 일정에 맞춰 살았습니다. 친척들의 모임, 이웃들과의 만남, 심지어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본인의 욕구를 억제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조율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야 한다. 저 사람은 가면 안 된다라는 말들이 김할머니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혼자 살면서 모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억지로 나갔던 김할머니는 이제 진짜 가고 싶은 곳만 고르고 만날 사람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느냐가 그녀의 하루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불필요한 사회적 의무를 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김할머니는 이제 기존의 친척 모임이나 억지로 가야만 했던 행사들을 피하고 자신이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우선시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강제성 없이 자신의 기분과 에너지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 만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삶도 그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동안 어떤 사람에게도 맞춰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항상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엔 친척들과 다른 이웃들과 억지로 맞추던 약속을 깨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친구와만 대화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정을 스스로 조정하며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리 늙어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해요.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웃습니다. 혼자 살면서 얻은 자유가 이제 그녀의 삶의 큰 기쁨이 된 것이죠. 이 나이에 정말 행복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예전엔 다 사람들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김할머니의 얼굴에 번지는 웃음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제 어디에 갈지 누구를 만날지 전적으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얻게 된 가장 큰 행복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유로움이 된 것이죠. 두 번째 행복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 함정에 빠져본 적 있나요? 저 집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그 사람은 자식들 다 잘 되는데 나는 뭐냐?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삶. 그 스트레스는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 비교의 무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박 할머니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모든 걸 남과 비교하며 살았던 박 할머니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내 집은 왜 이렇게 좁을까? 이웃집 자식들은 다 성공했는데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이런 생각들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시절, 박 할머니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자존감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 박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살면서 박 할머니는 남들과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에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정을 마칩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제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집도 누가 뭐라 하든 자신만의 공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느낍니다. 자식들이나 이웃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박 할머니에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만족과 평화뿐입니다. 비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사는 것이 최고라는 걸 깨달은 거죠. 박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고 내가 사는 방식대로 행복하다. 과거에는 남의 삶을 부러워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어떤 기준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혼자 사는 진짜 행복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삶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죠. 그럼 이와 관련된 다른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할머니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만족스러운 삶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의 성적, 친척들의 집안 일, 친구들의 사회적 지위까지 신경 썼습니다.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 늘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깨닫고 나서는 인생이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김할머니는 동네에서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새로 장만했다고 자랑하고 자식들이 큰 회사에 다닌다고 떠들며 그래도 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잘 살고 있네라고 했을 뿐 그 사람의 삶을 따라 하겠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앉아서 김할머니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왔을까?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
자식들의 성공도 남의 집안 형편도 결국 그 사람들의 문제일 뿐 자신의 행복은 자신만의 길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김할머니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김할머니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엔 친구들이 다들 해외여행을 가면 자기도 가야 할 것 같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난 내 몸에 맞는 곳에서 즐기면 되라며 자신만의 여행을 즐깁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동네 맛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가는 게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이제 매일을 비교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만족스러운 삶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행복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입니다. 이 말 간단해 보이지만 그 자유를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그야말로 금 같은 가치입니다. 혼자 살면 정말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먹고 싶은 거, 뭐든지, 하고 싶은 취미, 아무 시간에나 시작하면 됩니다. 왜? 아무도 뭐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다 보면 그 시간도 타인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뭐 하고 싶어 하면 그걸 맞춰줘야 하고 그에 따라 내 계획은 미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하루 종일 몰아서 보거나 자정이 넘어도 마음 가는 대로 산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왜 그렇게 늦게 들어가? 혹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라고 묻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그 어떤 금전적 보상보다 값집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기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 더 이상 본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즐기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 자유를 위해 많은 사람들은 타협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저 내 시간, 내 공간, 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혼자 사는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맞추기보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이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남의 눈치를 보는 삶은 이제 그만 당신의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남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자식들의 스케줄에 맞춰 살고 친척들 눈치에 심지어 동네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자신의 하루를 꾸려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눈치야?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박 할머니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을 꾸미고 먹을 것을 준비할 때도 항상 누군가를 위해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요. 집안은 박 할머니의 개인적인 성역,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드는 대로만 꾸밉니다. 벽에 걸려있는 그림, 소품 하나하나에 모두 박 할머니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외출할 때도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생각합니다. 예전엔 누군가를 만나야 해서 혹은 다 같이 가야 하는 곳이 많았지만 이제는 혼자서 자신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어떤 계획도 세웁니다. 한 번은 동네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엔 누가 뭐라 할까봐 안 갔는데 이제는 그냥 내 마음대로 가요. 박 할머니는 전혀 거리낌 없이 그 자리를 즐겼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들의 시선 따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떠드는 목소리, 엄마는 이제 나가면 안 되라는 잔소리들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겠다며 아무리 자식들이 뭐라 해도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제 매일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누구를 위해가 아닌 나를 위해 시간을 쓰며 여유를 즐깁니다.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히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박할머니는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복은 혼자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만 혼자 살게 되면 바로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집에서 혼자라면 시끄러운 가족의 말소리나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도 내 일정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창문을 열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지을 필요도 없고 피곤한 표정을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식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구와의 대화를 걱정할 필요 없이 나는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게 하면 내가 원하는 분위기와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내 취향에 맞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몰입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방해할까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전부 내 스타일로 내 페이스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한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조용한 시간들이 나를 진정으로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소음도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잊고 있던 나의 꿈이나 목표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의견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혼자 살면서 누리는 평화로운 시간, 이것이 바로 혼자서만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때로는 피곤하고 나를 지치게 만든다면 그 어느 때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고 원하는 대로 생활하며 나만의 페이스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평화롭고 조용한 생활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잠깐만 진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게 바로 사람 관계입니다. 누구는 왜 그렇게 말했냐고 시비 걸고 또 누구는 왜 나만 챙겨주지 않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누구는 또 자기 기분에 따라 당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짜증을 낸다. 그렇죠? 이 모든 스트레스가 혼자 사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박할머니도 한때는 가족과 친척, 이웃들에게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명절 때마다 왜 집에 안 가냐는 잔소리, 동네 마트에서 만나면 나오는 끝없는 비교와 불필요한 칭찬들 그 모든 것들이 박할머니를 짜증나게 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박할머니는 이제 혼자서 살면서 완전한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만 가면 그만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와 스트레스는 존재하지 않죠. 가끔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거나 마음 맞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정도. 그 외에는 단 한 명도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박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롭고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출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값지고 행복한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박할머니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속도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혼자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입니다. 스트레스는 모두 버리고 자신만의 평화와 행복을 손에 쥔 거죠. 여러분, 혼자라는 것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외로움이 아닌 자유라는 점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자신만의 삶을 사랑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혼자여서 더 행복한 사람들은 바로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인 거죠. 이제 당신도 혼자라서 더욱 빛나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외롭고 쓸쓸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안정감이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 노년에 함께 사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삶이 더 속 편하고 자유로울 때가 많습니다. 혼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내 맘대로 먹고 가고 싶은 곳도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요?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오늘은 이걸 해야지라는 잔소리가 따라붙고 나의 소소한 일상이 누군가의 간섭으로 엉망이 되기 십상입니다. 물론 함께 사는 데엔 장점도 있겠죠. 하지만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시간과 마음의 평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년에 혼자 살아야 하는 9가지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이야 라고 무릎을 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눈치 없는 간섭, 자유를 나의 것이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혼자 살면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시나요?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면요? 자유로운 일상이 매일이 막장 드라마처럼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메뉴로 식사를 하고 싶어도 같이 사는 사람이 아침부터 그걸 먹어 속 버려라며 잔소리를 합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내 입으로 먹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죠? 하지만 간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TV 채널을 돌리려고 하면 그거 말고 내 드라마 좀 봐 라며 리모컨 전쟁이 시작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 난 어디서 쉬어? 라며 참견이 들어오죠. 한 할머니는 결혼 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독립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사니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밤새 보든 말든 먹고 싶은 걸 먹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 얼마나 속 편한지 몰라. 그녀는 평생 누군가의 간섭 속에서 살다 보니 혼자만의 자유를 찾았을 때야. 비로소 이게 진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노년에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바로 나만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살면 그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기 쉽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받지 못하고 끊임없는 간섭에 시달리다 보면 내가 왜 같이 살기로 했지? 라는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요? 간섭 없는 삶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내 옷차림을 누가 신경 쓰지도 않고 하루 종일 내 리듬대로 움직일 수 있죠. 노년엔 자유가 곧 행복입니다. 혼자 사는 선택은 그런 자유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고 내 선택대로 사용한다입니다. 노년에 함께 살면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 문제입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까운 친척들과 같이 살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돈 문제로 꼬이고 뒤틀리기 쉽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돈 때문에 가족 간에 벌어지는 일들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 중 한 명이 아빠, 우리랑 같이 살면 편하시잖아요. 용돈도 필요 없고 우리가 다 챙겨드릴게요. 라고 말하길래 그 말을 믿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은 아빠,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아빠 통장에 있는 돈 좀 빌려주세요 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 나중엔 그 돈은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랍니다. 더 심각한 건 다른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왜 저 형네랑만 같이 살면서 돈을 줬어요? 우리한텐 왜 안 해줘요? 하며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 평화도 내 돈도 다 날아갔네. 재산 문제는 가족 간의 감정을 쉽게 망가뜨립니다. 특히 노년에 함께 살면 돈 때문에 시작된 갈등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고 내 선택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노년의 진정한 평화 아닐까요? 돈 문제로 막장 드라마 같은 싸움을 피하고 싶다면 혼자 사는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 재산과 내 평화는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사람 때문 생길 수 있는 작은 갈등도 없다입니다. 노년의 자식들과 함께 살면요. 예상치 못한 손님이 당신의 삶에 찾아옵니다. 바로 며느리나 사위라는 이름의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으며 잘 지내보자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부 갈등이 시작되면 당신의 집은 평화 대신 긴장감으로 가득 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녀는 외로운 노후를 피하려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친절하게 어머니, 제가 다 잘 챙길게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물건을 아무데나 두세요? 아침에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지더니 나중엔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거 아시죠? 라는 충격적인 말까지 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집안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들까지 난처해지고 엄마, 그냥 며느리랑 잘 좀 지내봐요. 제가 곤란하잖아요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결국 할머니는 본인이 살던 집에서 손님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혼자 살았다면 이런 문제는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고부 갈등은 아무리 작은 갈등이라도 쉽게 커질 수 있고 결국 당신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노년의 평화로운 삶을 원한다면 혼자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외로운 게 아니라 나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 외롭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평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혼자라는 게 꼭 외로운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 평생 누군가를 챙기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그는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외로워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어. 너무 적적해.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때?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는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혼자 산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는 걸 의미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 땐 이건 하지 마라, 저건 안 된다는 간섭 속에 살아야 했다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밤새도록 보든 느긋하게 아침을 먹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나만의 평화를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함께 살며 피곤한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선택 아닐까요? 혼자라는 공간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모시는 요상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자식과 함께 살면 이젠 자식이 나를 좀 챙기겠지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돕기 위해 내가 모시는 삶이 시작되곤 하죠.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아들의 제안으로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랑 살면 편할 거예요. 따로 사느라 힘드셨죠? 라는 아들의 말에 감동하며 함께 살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어머니, 요즘 애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애들 하원 시간도 좀 챙겨주실 수 있나요? 라며 부탁을 늘려갔고 아들은 엄마, 저희가 요즘 일 때문에 바빠서요. 이번 주말에 집안 청소 좀 해주세요 라고 당연한 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던 할머니는 밤마다 이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애들까지 키우고 늙어서 또 손주를 키울 줄은 몰랐어.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반복될수록 자식들이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에 감사는커녕 요구만 늘어나죠. 결국 할머니는 스스로를 위해 이삿짐을 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자식의 집에서 하녀처럼 살고 있었어. 혼자 살면요? 내 시간을 내가 통제하고 내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자식과의 관계는 멀리서 더 평화롭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이유는 내 삶을 스스로 가꿀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외로울 거라고 걱정하시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했던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멀어질 때 그 외로움은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죠.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덜고자 딸네 집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딸은 처음엔 잘 챙겨주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아버지와의 대화를 줄였습니다. 퇴근 후엔 방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빠, 피곤하니까 얘긴 내일 해요라며 대충 넘겼습니다. 사위 역시 장인어른 편히 계세요라는 말은 했지만 정작 얼굴을 마주하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할아버지는 식사 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잦아졌고 딸이 집에 있는 날에도 방에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된 기분을 느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 땐 정말 외로웠지만 이렇게 가족들 틈에서 혼자 있는 게 더 외로울 줄은 몰랐어. 혼자 살면 그 외로움을 스스로 다스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이웃이나 친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함께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그 고립감이 더욱 크고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노년엔 관계보다도 나를 위한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함께 살며 외로움을 느끼느니 혼자 살며 자유롭게 내 삶을 채우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진짜 외로움을 피하는 길은 내 삶을 스스로 가꾸는 데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애초부터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입니다. 노년의 가족과 함께 살면 그래도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갈등이 더 쉽게 생기고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부딪힐수록 작은 문제도 큰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죠. 한 할머니는 딸네 집에 들어가 살며 갈등의 연속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별일 없었지만 명절 준비로 일이 많아지자 딸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바빠서 명절 음식은 좀 혼자 준비해 주세요. 할머니는 딸의 말을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조금씩 더 바빠지자 집안일까지 할머니 몫으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청소 좀 해주시죠? 엄마, 반찬 좀 해놓으시면 저녁 때 같이 먹죠? 라는 말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딸을 도와주고 싶어서 했지만 갈수록 딸의 태도는 당연함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딸에게 부탁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도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니 잠깐 휴식이라도 가져라. 그런데 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간섭하세요. 요즘 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할머니는 그 순간 크게 상처를 받았고 이후 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살며 생긴 갈등은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화해의 기회는 사라지고 마음속엔 섭섭함과 미움이 쌓이기만 하죠. 혼자 살았다면 이런 갈등이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엔 관계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건 그 평화를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집이라는 나만의 성을 쌓을 수 있다입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전한 성과 같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집에 들어서면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어야 하죠. 그런데 노년에 가족과 함께 살다 보면 이 집이라는 성이 더 이상 나만의 안식처가 아니라 끊임없이 침범당하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떠드는 건 당연하다 치더라도 문제는 그 소음이 하루 종일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난감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손주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라고 부르며 쉴 틈 없이 방에 들어오는 일이 반복됐죠. 더 큰 문제는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 애들이 크는 동안은 좀 참아주세요. 금방 지나갈 겁니다라는 말에 할아버지는 더 이상 불만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방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자 할아버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방에서조차 마음 편히 쉴 수 없고 조용한 순간은 꿈처럼 느껴졌죠. 결국 그는 짐을 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서조차 내 마음대로 못 쉬는 건 너무 고통스럽다. 이젠 내 공간을 되찾고 싶다. 혼자 살면 집이 진짜 나만의 성이 됩니다. 내가 원할 때 조용히 쉴 수 있고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밀 수 있죠. 노년엔 내 공간을 지키는 것이 곧 내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집이 침범당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평화로운 삶 아닐까요? 9번째 이유는 나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입니다. 노년에 누군가와 함께 살면 감정적인 갈등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내 감정이 휘둘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소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그녀는 딸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낼 거라 믿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말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종종 엄마,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런 말투는 요즘 시대에 안 맞아요 라며 조언을 했고 할머니는 딸의 말에 매번 알겠다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이 하루, 일주일, 몇 달간 반복되자 할머니는 점점 내 감정이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하지 마라, 저건 그렇게 말하지 마라는 딸의 지적에 마음속 분노가 쌓였지만 막상 터뜨리면 엄마가 왜 이래요? 라는 반응이 돌아올까 두려워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아. 내 감정을 숨기다 보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혼자 살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솔직할 수 있고 마음이 답답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 내 감정이 묻히고 결국 나는 내가 아닌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진 사람이 될 위험이 큽니다. 노년엔 나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는 건 단순히 외로움을 감수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 이제 깨달으셨나요? 함께 살면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심지어 먹고 싶은 것까지도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입니다. 오늘은 바다를 보고 싶으면 떠나면 됩니다. 왜 갑자기 나가? 라는 물음에 대답할 필요도 없죠. 만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만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불편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리하고 내게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들만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집은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됩니다. 거실에 꽃을 장식하든 침대에서 하루 종일 뒹굴든 내 선택 하나로 완성되는 집. 이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건 결코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노년의 최고의 동반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외롭다고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속이 시원했나요? 사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고 결국 혼자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누군가와 끝없이 연결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혼자라는 건 결코 불행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만의 삶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다가 상처받고 무너진다면 결국 고통도 나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독하게 행복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더는 남의 시선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마세요. 독하게, 행복하게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며 살아갈 때가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진짜 혼자서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라는 현실,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움입니다. 혼자?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외로움과 불행에 빠질 것 같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혼자는 그렇게 나쁜 걸까요? 사실 혼자라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혼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식사 메뉴를 정할 때도 여행지를 선택할 때도 더 이상 타인의 기호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누구의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기대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안다면 혼자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의 박 씨는 평생 가족과 동료들의 요구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늘 누군가를 먼저 챙기고 자기 자신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혼자가 된 그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산책을 하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저녁엔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혼자가 되니 비로소 내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혼자가 되는 것은 불안하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집중할 기회입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온전히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지 몰라도 점점 그 자유로움에 매료되게 될 것입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즐기기 시작하면 혼자 사는 삶이 이렇게 편할 줄이야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물론 혼자가 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익숙해져 있다면 갑작스러운 고립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면 더 이상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혼자서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혼자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혼자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되며 오직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향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혼자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혼자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즐길 준비를 하세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혼자인 삶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장 큰 행복과 자유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혼자라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혼자 행복하게 사는 첫걸음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그냥 아이들이 행복하면 됐지.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사람들은 남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부모의 위치에서는 자식들의 삶이 곧 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사는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입니다. 65세의 김 여사는 늘 자식들의 요구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엄마, 애 좀 봐줘요라는 부탁을 받을 때마다 할 일을 미뤄가며 손자를 돌보러 달려갔습니다. 딸에게는 엄마, 집안일 좀 도와줘라는 요청을 받으며 자신의 시간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김 여사는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심각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에게 이제 허리를 무리하게 쓰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식들은 엄마, 조금만 더 도와줘라며 그녀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녀는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스스로를 소모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의 기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의 기대에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수용하다 보면 당신의 삶은 점점 사라지고 남는 것은 피로와 공허함 뿐입니다. 남의 기대를 내려놓는 첫걸음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할 때 그 요구가 나의 행복을 해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은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되찾아 보세요. 그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든, 요가를 배우는 것이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선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되찾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남의 기대를 내려놓고 나를 중심에 두기 시작하면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김 여사는 이제 손자 대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자식들의 집안일 대신 독서 모임에서 책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니 자식들도 결국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를 보게 되었어요. 남의 기대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행복을 주도하세요.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요구는 내려놓고 당신 자신에게 가장 먼저 충실하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 독립이 가장 큰 자유입니다. 혼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돈이 없다면 아무리 혼자의 삶을 추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나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 단순한 원칙이지만 이는 혼자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자유를 보장합니다. 65세의 이 여사는 은퇴 후 처음엔 연금으로 생활하며 마음의 여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매달 늘어나는 병원비와 생활비에 점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조금만 돈을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여유가 없어. 그때 이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혼자의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현명한 소비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매달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지출이 꼭 필요한지, 어떤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또한 필요 이상의 소비를 줄이고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싼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건강과 경제를 모두 챙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말처럼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비로소 혼자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라도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확보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면서 경제적 독립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의 재정을 책임지는 습관을 들이세요.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삶을 자유롭게 주도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가장 큰 자유입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 꼭 필요한 사람만 남겨라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의 활력을 준다고 하지만 그 관계가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필요 없는 관계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정작 중요한 사람은 떠나고 피곤한 관계만 남게 됩니다. 65세의 김 씨는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웃의 요청에 늘 시간을 내줬습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많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했지만 정작 김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매번 고마워요, 김 씨라며 부탁하던 사람들은 김 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나도 바빠서 라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은 몇 명 없으며 그들과의 관계만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회적 관계를 정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나를 아끼고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나를 이용하거나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시간이 소중하고 내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나에게 스트레스와 피로를 준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적 관계는 소수정예입니다. 많은 사람과 친분을 유지하려 애쓰지 말고 정말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웃 한 명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이 수십 명의 피상적인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값진 시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며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남은 삶을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나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만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시작하세요. 그 관계는 당신에게 위로와 행복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더 이상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는 관계도 가볍게 꼭 필요한 사람만 남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5번째,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라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에 짓눌려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외로움은 자유로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감정일 뿐입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드는 비결은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데 있습니다. 65세의 박 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텅 빈 집에서 쏟아지는 고요함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TV 소리로 허전함을 채우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우연히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날 이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기쁨을 알게 되니 외로움 따위는 생각할 틈도 없더군요. 박 씨는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드는 법이 결국 스스로를 바쁘게 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일수록 나만의 시간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에 몰두해 보세요.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를 다뤄보거나 어릴 적 꿈꿨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보는 겁니다. 몰입할 수 있는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외로움을 대체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라는 이유로 세상과 단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봉사활동 등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자신감을 높여주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혼자라는 상태를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로 바라보세요. 주변 환경을 꾸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안에 꽃을 장식하고 밝고 따뜻한 조명으로 공간을 꾸미면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외로움을 없애는 시작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롭지 않은 삶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혼자의 시간을 풍요롭게 채우며 외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껴보세요. 혼자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들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당신 손에 있습니다. 6번째, 삶을 풍요롭게 채워라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꼭 쓸쓸하고 빈곤하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혼자여도 얼마든지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돈이나 화려한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서도 여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기술은 삶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65세의 최 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 삶도 끝났다는 생각에 한숨만 쉬었지만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난 혼자라고 해서 행복할 수 없을까? 그날 이후 그는 자신만의 여유로운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읽고 한 달에 한 번은 근교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자여도 나를 대접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혼자서도 풍요롭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안 한 구석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물건으로 꾸며보고 나만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음악을 듣는 시간조차도 여유와 풍요를 느끼게 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사치를 허락하세요. 비싼 물건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꽃 한 송이나 맛있는 디저트처럼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나는 혼자니까 이 정도는 사치일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를 위한 작은 사치는 오히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혼자 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유가 생깁니다. 혼자 살면 대규모로 구매할 필요가 없기에 품질 좋은 소량의 재료나 제품을 선택해 나를 위한 가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은 덜 쓰지만 만족감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여유로운 삶의 또 다른 기술은 시간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흘려보내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을 나만의 것으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대를 활용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데 투자해 보세요. 시간은 당신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풍요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풍요로운 삶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풍요를 만듭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혼자서도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의 핵심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단조로운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일수록 나만의 선택으로 삶을 풍요롭게 가꿀 기회가 더 많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여유롭고 찬란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의 시간은 곧 당신만의 특별한 무대입니다. 7번째, 당신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슬픔과 고독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혼자의 진짜 가치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혼자라는 것은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이고 내가 내 삶을 마음껏 설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혼자이기에 더 찬란한 인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65세의 김 여사는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키고 배우자와 사별한 뒤 한동안 집안에서 텅 빈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녀는 이웃 주민들이 운영하는 플리마켓에 참가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혼자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볼 수 있구나. 그날 이후 김 여사는 그녀만의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고 지금은 자신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판매하며 경제적, 정신적 자유를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찬란한 인생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벗어나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간섭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성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나만의 목표와 열정을 키워가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인생은 오히려 더 빛나게 됩니다. 또한 혼자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관계에 휘둘리며 나를 잊어버렸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스스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적한 오후에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산책로를 걸으며 내 마음과 대화하는 시간은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이기에 가능한 삶의 찬란함은 모험적인 선택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혼자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며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나를 위한 모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지에서 만난 풍경과 사람들은 오히려 내 삶을 더 다채롭게 만들고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채울 기회를 제공받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야말로 찬란한 인생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사실을 슬퍼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내 삶,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찬란한 그림을 그려야 할 시간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독립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혼자서도 빛나는 삶은 바로 지금부터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더 찬란한 나만의 인생이 바로 당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에 죽어도 버리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생각은 바로 이 나이에 무슨 이기심이야? 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 양보하고 베풀고 헌신해야 한다는 말이 미덕처럼 들리지만 그 말에 속아 자신을 희생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고통과 후회의 연속이 될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한 노년은 자신을 지키는 이기심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희생하며 살아온 결과 남들은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당신은 어떤가요? 남들은 당신의 돈을 당연히 여기고 시간을 쉽게 요구하며 감정까지 끌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당신의 무기력과 외로움입니다. 이기심 없이 살아가는 노년은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내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기심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돈, 시간, 감정, 건강, 그리고 당신의 삶의 주도권까지 이것들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단호한 이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7가지 이기심을 기억하세요. 그것들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기심 없이는 노년의 행복도 없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꼭 가져야 할 첫 번째 이기심은 바로 돈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자식들 도와줘야지, 친구들에게 조금 빌려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노후를 위한 것입니다. 돈을 잃는 순간 당신의 선택과 존엄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른답게 베풀어라는 말로 당신의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돈을 쉽게 빌려주거나 자식들에게 무리하게 도와주다 보면 결국 당신이 가장 먼저 고통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다시 벌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 때 당신은 도와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빠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내 돈은 나를 위해 쓰겠다는 단호한 태도가 없다면 결국 노후의 불안과 경제적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이기심이 없다면 돈을 빌려준 뒤 돌아오지 않을 때 그 배신감과 후회는 2배로 다가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이 얽히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고 당신은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당신의 마음은 좋은 어른이 되고 싶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희생을 쉽게 잊고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노후를 편히 보내야 할 시간에 남의 문제까지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안정적이어야 타인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입니다. 노년에 내 돈은 나를 위해 쓰겠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남을 돕기 전에 당신이 먼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노년에 필요한 이기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노년에 꼭 가져야 할 2번째 이기심은 바로 시간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당신의 시간을 쉽게 가져가려 합니다. 시간 많으시잖아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병원 좀 데려다 주세요. 이 서류 좀 대신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번 시간을 내주면 그 요구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당신이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내주는 순간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심부름 정도였던 것이 나중에는 매주 시간을 내달라거나 한 달 동안 도와달라는 식으로 부담스러운 부탁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세요? 라며 오히려 섭섭하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시간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직장, 사회적인 관계에 당신의 시간을 내주는 것이 어쩔 수 없었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산책을 하고 나만의 여유를 즐기는 시간은 절대 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당신의 시간을 많아 보인다고 쉽게 판단하며 이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간을 내주지 않으면 그 정도도 못해주냐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뺏기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한번 흘러가 버린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호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의 시간을 당연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바빠요라는 말을 꺼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기심이 없으면 당신의 시간은 남의 요구와 부탁으로만 채워지고 당신의 행복은 끝없는 희생 속에 묻혀버릴 것입니다. 내 시간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써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남은 인생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년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기심입니다. 내 시간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세 번째 이기심은 바로 감정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더 관대하고 이해심 많기를 기대합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까지 모두 당신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말로 시작되는 그들의 하소연은 결국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고 감정적으로 고갈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즘 일이 힘들어.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나 그 대화는 점점 깊어지고 나중에는 마치 당신이 해결사가 되어야 할 것처럼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으며 가벼워질지 몰라도 당신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고민을 들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솔직하게 조언하거나 현실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넌 내 입장을 몰라. 내 말대로 했더니 더 안 좋아졌어. 라는 말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결국 당신은 괜히 끼어들었다며 후회하게 되고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준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남습니다. 감정을 나누는 행위가 결코 서로를 치유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노년에는 자신의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 감정을 희생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남의 문제와 감정에 휘말려 당신의 마음을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감정을 털어놓으려 한다면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혹은 지금은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남들이 당신의 공감을 쉽게 요구하며 당신을 무너뜨리도록 놔둬선 안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야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진정한 이기심입니다. 내 감정은 내가 지킨다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남의 감정을 받아주느라 당신의 삶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감정을 지키는 이기심은 곧 평온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네 번째 이기심은 바로 건강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챙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며 심지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면서도 건강은 잘 챙기고 있지?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시간이나 여유를 뺏긴다면 누구도 대신 아파주지 않습니다. 결국 아픈 것도 고통받는 것도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도 오직 당신 혼자입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당신에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힘든 줄 알면서도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면 건강은 더 빠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무리한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면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이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 순간 당신의 건강은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신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정작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순간에 주변 사람들은 차갑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도 바쁜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당신은 그때서야 자신의 희생이 헛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 건강을 지키는 이기심이 없었다면 당신은 결국 자신을 돌볼 힘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이기심은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키고 나이 들어서도 존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쉬어야 해. 병원에 가야 하니 오늘은 못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건강에 대한 이기심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듯 남이 대신 건강을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거절하거나 선을 그을 때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 건강은 나를 위해 지킨다는 이기심을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스스로를 돌보는 데 집중하세요. 그래야 노년에도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 반드시 가져야 할 5번째 이기심은 바로 공간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당신의 공간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과 마음이 머무는 성역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공간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하며 당신의 집을 마치 공공재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잠깐 우리 아이들 봐줄 수 있어요? 집이 넓으니 내가 잠깐 지내도 되죠? 이런 부탁이 처음에는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그 요청은 끝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 당신의 공간을 점점 더 점유하면서 정작 당신은 쉴 곳도 마음을 내려놓을 곳도 잃게 됩니다. 집이 어수선해지고 남의 요구가 당신의 일상이 되어버리면 당신의 삶은 피곤함과 스트레스로 가득 찰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신의 공간이 점점 당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 오래 머무르며 자신의 필요를 당연히 요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점차 자신의 권리를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공간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행동하며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 정도는 써도 괜찮죠? 내가 여기에 있으니 좀 협조해줘야죠. 라는 말로 당신을 묶어둘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공간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 공간에서조차 남을 위해 희생한다면 당신은 어디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내 공간을 지키는 이기심은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공간을 요구할 때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여기는 내 공간입니다. 나만의 시간을 보내야 해요. 라는 말은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공간에 들어오면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도 함께 앗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공간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남에게 내주는 순간 당신의 평온한 노후는 사라지고 피로와 스트레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내 공간은 나만의 성역이다. 이기심을 가지고 당신의 집과 마음의 영역을 지키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의 공간을 마음대로 침범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곳에서 시작되고 그곳에서 지켜져야 하니까요. 노년에 꼭 가져야 할 6번째 이기심은 결정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당신의 결정을 대신 내리려 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요. 어머니, 이건 우리 말 듣는 게 좋아요. 당신의 삶에 대해 마치 자신들이 더 잘 안다는 듯이 조언하고 간섭하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라며 당신을 문제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결정을 빼앗기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의 편의에 맞춘 선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은 그 집 너무 커요. 팔고.
작은 데로 이사 가세요라며 당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경제적 이유를 들먹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이걸 하세요, 저걸 하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따르는 존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노년의 결정은 곧 존엄과 직결됩니다. 남이 대신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 두면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자존감은 떨어지고 누군가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삶의 의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바로 내 결정은 내가 내린다는 이기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결정은 당신이 가장 잘 압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맞는지는 오직 당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말하세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이건 내 선택이에요. 당신이 내린 결정은 설령 실수일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경험으로 남고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남이 내린 결정은 당신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않습니다. 결정에 대한 이기심은 당신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잡는 일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당신의 선택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의 삶에 대해 이래야 한다고 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조언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결국 선택은 당신의 몫이어야 합니다. 내 결정은 내가 내린다는 태도를 가지고 당당히 자신을 지키세요. 그 어떤 결정이든 그것은 당신만이 내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남에게 빼앗기는 순간 당신의 삶은 남의 삶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의 인생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7번째 이기심은 행복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나중에 더 행복해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남의 기대나 사회적 시선에 끌려다니며 내 행복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누구의 것도 아닌 당신의 것입니다. 그 나이에 뭘 그런 거래?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주위 사람들은 당신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 하면 은근히 제지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치 조용히 인생의 뒤편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가장 큰 독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지 않으면 남들이 강요하는 불행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행복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이나 가족은 당신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당신이 항상 그들을 위해 존재하길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복을 묻기보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집중합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해야지라고 자위하게 됩니다. 행복에 대한 이기심은 자신을 위해 당당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선택을 비웃거나 반대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선택하지 않는 행복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행복은 내가 선택한다는 이기심을 가지세요. 세상이 뭐라 하든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만이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이기심은 노년의 삶을 빛나게 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결국 이기심은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의 시간, 돈, 감정, 건강, 그리고 선택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기심이야 라는 말로 당신을 흔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킵니다. 이기심이 없으면 남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은 남는 에너지 없이 소진된 채 삶을 이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기심을 가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으로 돌아옵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 곧 당신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노년은 남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남들에게 맞추며 희생하다 잃어버린 시간을 이제 되찾아야 합니다. 죽어도 이기심만은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당신은 노년에도 당당하고 찬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은 상관없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노후를 빛낼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